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 맛집.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라떼 요즘 같은 연말 연시에 거리를 나가보면 온통 반짝반짝한 장식으로 블링블링. 가득하잖아요. 정말 연말 분위기 너무 좋은데 네. 화려한 불빛 장식이나 트리를 마련한 장소들은 그야말로 핫플로 떠오르면서 SNS에서도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오, 이 맞아요. 반짝이는 전구 장식들을 보면요, 왠지 설레이고 왠지 사랑에 빠질 것 같고, 맞아요. 왠지 누군가가 계속 생각나는, 그리워지는 그런 그 마음이 확 꽉 차잖아요, 그런 걸로. 맞아요. 로맨틱. 저도 모르게 그 노래가 막 흥얼거리게 돼요. 뭐요? 어떤 노래? 별빛이 내린다. 잠깐만, 이렇게 다 음치일 수는 없... 음치가 아니시잖아요. 별빛이 네. 내린다. 랄랄랄랄랄라. 그냥 별빛이 내리는 그냥 것만. 네. 내리기까지만 할게요. 네네. 하지 말자. 또 거리도 거리지만 SNS를 보면 집안을 온통 반짝반짝하게 트리로 다 꾸며놓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트리를 보고 있으면 또 심지어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막 맞아, 양말 맞아. 달고 싶고. 그래서 이제 겨울 내내 이제 크리스마스 지나도 트리 안 치우고 장식을 해놓고 맞아요. 있긴 하거든요. 귀찮아서 안 치우시는 거 아니에요? 딱 걸렸네. 걸렸구만. 걸렸구만. 맞아요. 이렇게 소영 씨처럼 정리하기 귀찮아서 못 넣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요, 트리 장식을 꺼내는 건 당연하지만 의외로 때마다 이것을 꺼내는 것을 잊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해요. 아니, 때마다 꺼내는 이것이요? 아니, 이거 뭐지? 1년에 몇 번 꺼내는 건 그런 건가? 1년에 몇 번 꺼내는 건가? 때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7번? 일곱 꺼내야 번. 돼요. 7번? 네. 7번? 많죠. 과거에는 새해 첫날인 1월 1일에도 꼭 꺼내야 하는 것이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야. 저 알 것 같아요. 정답은 네. 떡? 냉동실에 있던 떡을 이제 잊고 있다가 그때 갑자기 한번 1년에 7번 정도 떼는 냉털, 거야. 냉털. 그치, 자연 해동해가지고 먹는 그렇지. 거지. 맞아요. 공감은 되지만 땡. 떡은 아니에요. 떡은 아니래요. 네. 저는 뭐 정답을 알고 있지만 오.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네. 얼마 전에 끝난 그 월드컵에서 우리 응원단이 열심히 흔들던 물건입니다. 대한민국의 상징. 뭘까요? 부부젤라는 아니고. 대한민국의 상징하면 상징. 대한 사람 미리 보존하세. 대한민국. 이걸 펼치면서 하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이걸 왜 합니까? 국기에 대한 맹세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태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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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극기죠. 맞습니다. 태극기. 중요한 건 꺾이지 않은 마음. 태극기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1월 1일에도 태극기를 다는 거였어요? 오, 맞아요. 원래는 1월 1일 새해 첫날에도 공식적으로 국기 개항일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2007년 대한민국 국기법이 제정이 되면서 1월 1일은 국기 개항일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관련법이 개정돼서 개인이 태극기를 달고 싶으면 1년 365일 언제든 집에 국기를 개항할 수 있다고 해요. 뭐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이제 트리를 꺼내고 또 여름이 되면 선풍기를 꺼내고 맞아요. 그런데 정작 태극기는 자주 꺼내질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네. 하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교육적으로도 중요하니까 네. 3.1절이나 광복절 같은 날에는 태극기를 개항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이들도 이제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날들은 잘 못 챙겼는데 귀찮아하지 말고 열심히 국기 개항에 동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유튜브 사진관의 주제는 바로 태극기의 역사입니다. 아마 애국심이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VCR 스타트! 3.1 운동이죠. 야, 영화 속의 장면이지만 저렇게 독립운동을 하면서 태극기를 휘날리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 당시에 우리 국민들에게 이 태극기는 정말 큰 의미였을 것 같아요. 맞아요. 떳떳하게 외쳐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상징이자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해준 태극기. 이 태극기가 처음 국기로 제정이 된 건 1880년대 초인데요. 최초의 태극기는 어떤 모습이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태극기 원형에 대한 최초 기록은 1882년 일본에서 발행된 시사 신보란 신문에서 찾을 수 있다. 아니 근데 왜 일본 신문에 태극기에 대한 기록이 있는 거예요? 당시 미국과 통상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본에 수신사로 갔던 박용현은 고종의 명을 받아 태극기를 그렸다. 그것을 묵고 있던 숙소에 내건 것을 일본인 기자가 그려 신문에 게재한 것이다. 그렇죠. 국가 간의 협약을 맺으러 가는데 네. 최소한의 국기는 있어야죠. 자기가 처음 묵었던 니시무라 여관, 고베에 있는 니시무라 여관에다 그 태극기를 개양을 합니다. 이게 조선의 국기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도쿄까지 가면서도 배 위에서도 개양을 하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도쿄에서 여러 외국 사신들을 초대한 자리에서 이렇게 아주 깃대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 직사각형 있는 데다가 양쪽 끝하고 가운데 6개의 우리나라 태극기를 꼽아놓고 거기에 미국, 영국, 독일, 심지어는 중국 국기도 같이 꼽아놓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국기가 조선을 상징하는 국기다라고 대내외적으로 알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태극기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후 1883년 3월 처음으로 태극기가 우리나라의 국기로 채택되게 됩니다. 아 그러면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에 국기가 없었던 거예요? 맞아요. 국기가 없었습니다. 네. 태극기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바로 운양호 사건이 있습니다. 1875년 일본의 군함 운양호가 강화도 인근 해안을 침투하자 조선 수군과 충돌이 벌어졌는데요. 이때 일본 측은 자신들의 군함에 일본의 국기가 엄연히 걸려 있는데도 조선이 공격을 했다면서 트집을 잡게 되고 결국 무력으로 불평등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됩니다. 아니 지들이 쳐들어와 놓고서는 그냥 어디서 생떼를 부려. 말이. 그러게요. 아주 못돼 먹었어. 화가 난다. 당시 우리나라는 국기는커녕 그 개념조차 낯선 상황이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고종은 국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1878년부터 국기 제정의 논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기죠. 태극기가 만들어진 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고종의 명을 받고 처음 만들어진 태극기는 지금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태극기 제작 당시의 기록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것이 지금까지 보고된 최초의 태극기다. 태극이 회전하는 방향과 모양, 그리고 사괴의 색깔이 푸른색에 가까운 것이 지금과 다를 뿐 누가 봐도 태극기임을 부정할 수 없다. 지금이랑 크게 차이는 없네요. 약간 네. 모양. 그렇죠. 박영효는 태극기를 그릴 당시의 상황을 사화 기략이란 일기에 상세히 기록했다. 중요한 것은 상께 명령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 상은 고종을 말한다. 당시 외세의 내정 간섭에 시달리면서 외교 정책을 확대하려 했던 고종은 국기를 제작할 것을 지시했다. 네, 이후 고종은 한 미국 외교관에게 태극기를 하사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지금까지 전해진 태극기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은 데니 태극기로 불려지는 것이다. 보존을 너무 잘해주셨다. 네, 네. 데니 씨한테 고맙네요. 데니 씨 너무 네. 감사합니다. 땡큐. 맡겨도 되니 안 되니 했는데. 구한말 고종이 미국인 외교 고문인 데니에게 하사한 것인데 태극의 문양은 좀 다르지만 기본적인 색깔과 사계까지 그려진 건 지금의 태극기와 거의 비슷하다. 당시 외국인에게 하사했다는 건 그 이전부터 이미 태극기가 존재했다는 걸 의미하고 있다. 고종은 저 태극기를 통해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민국을 알리고 싶었던 거겠죠. 그럼요. 네. 1890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저 태극기는 당시 미국인 외교관의 이름을 붙여서 데니 태극기로 불리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태극기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인 외교관 데니에게 하사했던 이 태극기가 어떻게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91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가장 오래된 태극기가 정부에 기증됐습니다. 우와. 이 태극기는 1880년대 후반 고종 임금이 미국인 외교 고문에게 하사한 것으로 그 후손들이 문화공보부에 기증한 것입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데니 씨한테 맞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그걸 안전하게 딱 미국으로 옮겨가서 저게 그렇죠. 잘 보관해 주셨으니까 후손들이 감사하네요. 또 기증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이렇게 고종은 태극기를 통해 조선의 자주성을 알리기 위해 여러 곳에서 태극기를 사용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표입니다. 고종은 무엇보다 태극기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당시 가장 유용했던 홍보수단은 우표였다.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태극기의 존재를 알리기에 가장 용이했기 때문이다. 최초로 만들어진 우표에 태극기를 그려 넣었고 국가 기념일 등에도 태극 문양을 넣은 우표를 제작해 대내외적으로 알렸다. 하긴 이 당시에는 뭐 SNS가 있고 뭐 인터넷이 있던 것도 아니니까 네네. 이렇게 우표를 이용해서 홍보를 한 거네요. 네. 맞아요. 조선은 천국의 속국이 아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마침 이제 일본에 갔다 온 박영효 등이 이제 우정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우편 사업을 하죠. 근데 그 우편 사업이라는 것은 국내에 편지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외국으로도 나가니까 외국으로 나갈 때 조선에는 엄연히 국기가 있는 자주독립국임을 이제 자연스럽게 알리기 위해서 태극 도안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우리나라를 알리고 또 조선의 위상을 바로잡기 위해 탄생한 태극기. 하지만 1910년 대한제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자 독립운동의 상징인 태극기는 제조는 물론 소지 자체도 금지됩니다. 네? 아니 태극기를 가지고만 있어도 이게 잡혀간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억압해도 독립운동가들은 다 가슴 속에 태극기를 품고 다녔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 중에도 아주 특별한 태극기가 하나 있는데요. 1907년 전라남도 구례 일대에서 항일 운동을 하던 의병들은 불원복이라는 한자가 새겨진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다녔다고 합니다. 불원복은 머지않아 국권을 회복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이 태극기가 바로 그렇죠. 그건가 봐요. 저 위에 오른쪽부터 불원복 적혀 있죠. 네. 1909년에는 안중근 의사와 단지 동맹을 맺은 11명의 독립운동가들이 왼손 넷째 손가락의 첫 마디를 끊어서 이때 나온 피로 태극기 앞면에 대한 독립이란 글자를 새겨 독립 의지를 맹세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독립에 대한 의지가 진짜 결연했으면 네. 저렇게 혈서를 적었을까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이 품고 다닌 저 태극기를 보니까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이 막 솟구쳐 오르네요. 맞아요. 네. 그런데 다들 학교 다닐 때 태극기 그리는 연습 많이 해보셨죠? 그럼요. 맞아요. 저는 밥그릇 있잖아요. 그 맞아. 좀 이제 4절치면 국그릇. 네. 그다음에 그냥 일반 스케치북이면 뭐 예를 들어 밥그릇. 그 은색 밥그릇 이런 거. 네, 이렇게 되고. 맞아. 옛날에는 콤파스가 없었죠. 저희 때는 콤파스 있어서 콤파스로 그렸거든요. 쉽게. 콤파스가 뭐야? 있어요 그런 거. 이렇게 아플 때 대고 바르는 돌리는 거야? 거. 신문물 있어요. 네,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긴 하지만 우리 태극기가 또 보면 굉장히 아름답다, 네. 독특하다 이런 생각 많이 들잖아요. 맞아요. 자, 심지어 유럽의 국가들은 사실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 많잖아요. 네, 뭐 네덜란드, 프랑스 뭐 이런 건 구분이 잘 안 될 정도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태극기는 디자인 면에서나 의미 면에서나 참으로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비단 우리 국민들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해외에서도 태극기의 아름다움을 극찬하는 일이 많습니다. 세계 속에 빛나는 태극기의 위용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외교 사절단을 보낼 땐 언제나 태극기를 가지고 가 소개하도록 했다. 예쁘다 예뻐. 1883년 조선 사절단이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뉴욕타임즈는 기사를 통해 태극기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 더불어 우수한 국기를 가진 한국에 대한 관심도 이어졌다. 태극기는 그 상징성뿐 아니라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한 관심을 끌었다. 당시 미국의 철도회사에선 한국의 태극기를 모방했다는 설명문까지 공시하면서 와. 자신들의 로고를 자랑스러워했다. 1900년대 태극기는 한국의 국기로 세계에 인식됐다. 프랑스 파리 만국 박람회를 소개한 화보 잡지인 르프티 주르날엔 당시 한국관을 소개하면서 태극기를 그려 넣었다. 태극기의 중심에는 태극 문양이 자리하고 그 주변으로 건곤, 감리, 사괴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담긴 특별한 의미를 함께 만나보시죠. 붉은색은 하늘의 해를 가리키고 해는 양의 기운을 가진 남성을 의미, 푸른색은 땅의 달을 가리켜 해가 뜨기 전 음의 기운을 가진 여성을 상징한다. 이것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은 나눠진 것이 아닌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네 개의 괴는 그 의미가 다른데 이거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세 개의 양요가 있는 거는 하늘을 상징, 세 개의 음유가 있는 고는 땅을 상징한다. 가운데 하나의 음유가 있는 이는 불을 상징하고 마지막 가운데 하나의 양요가 있는 감은 물을 상징한다. 하늘, 땅, 물, 불이란 뜻이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태극과 사계가 그려져 있는 바탕의 흰색에도 의미가 있다. 이는 백의 민족의 순결성과 밝음을, 전통적으로 평화를 상징하는 우리 민족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노벨상을 수상한 소설가 게오르기는 태극기를 찬양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와. 한국의 국기는 유일한 것이다. 어느 나라 국기와도 닮지 않았다. 거기에는 세계의 모든 철학의 요약 같은 것이 새겨져 있다. 태극기는 멋지다. 이야. 다른 나라의 국기들은 대부분 그 나라를 상징하는 이미지나 문양을 국기에 담은 데 반해 태극기는 세계 유일의 철학을 가진 국기다. 태극마크를 가슴에 단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태극전사라고 네. 부르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태극마크는 애국심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가슴에 태극기를 품은 진정한 태극전사, 독립운동가들에게 태극기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태극기는 애국 선열들이 독립운동에 바친 희생의 현장에서부터 조국 광복을 맞는 기쁨의 현장까지 언제나 곁에 있었다. 일제치하 태극기는 고종의 뜻과 같이 우리가 자주 독립국가라는 그 자체의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 치열했던 전장에선 태극기가 영토 탈환의 표식이었고 승리한 군인들을 환영하는 인파는 언제나 태극기를 펄럭였다. 그렇게 한국전쟁이 끝나고 첫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선 그날, 그 현장엔 온 국민들 앞에 대형 태극기가 내걸렸다. 야. 진짜 그때 감동이에요. 직접 그려서 나가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1942년 뉴욕에선 우리의 독립을 기념하는 만찬회가 열렸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호텔 행사장에 이 태극기를 걸었다. 이렇게 박해와 전쟁의 현장에서 그 정신만을 이은 채 각양각색으로 전해오던 태극기는 대한정부 수립 후 지금의 문양으로 통일됐다. 우리의 역사만큼이나 태극기도 많은 사연을 간직한 채 전해져 온 것이다. 아, 저렇게 펄럭이고 있는 야. 태극기를 보면 벅차요. 예, 맞아요. 벅차 오르고 절로 애국심이 좀 네. 예, 끌어오르죠. 감동적입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독립운동가들의 희생 덕분에 드디어 대한민국은 광복을 맞이하게 되고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선언과 함께 그동안 제조와 사용이 금지됐던 태극기의 사용이 자유로워집니다. 네. 그리고 1948년 7월 제헌국회는 태극기를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국기로 채택하게 됩니다. 아, 정말 이 태극기에 우여곡절이 이렇게 많은 줄은 정말 몰랐네요. 맞아요. 앞으로는 태극기를 더 사랑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이렇게 훌륭한 태극기를 자주 꺼내서 달지 않았나. 아. 왜 그런 후회가 들면서 반성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다음 녹화 때부터는 태극기 배지 이렇게 달고 하면 어때요? 좋습니다. 우리 이하나가 네. 너무나도 좋은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뜻깊은 날에 그 주에 방송될 때 우리가 미리 한 번쯤은 우리 이하나가 아까 공약을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달지 말고 그때는 태극기 페이스 페인팅을 하고 그렇죠. 방송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내년 3월 1일 날 공약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은솔 아나운서 여기 이마에다가 태극기를 탁. 아, 이마는 너무 종동남 선생님 같으니까 이마요? 자, 여기 볼이나 이런 쪽에 이쁘게 페이스 페인팅을 해서 예쁘게. 3월 1일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좋습니다. 한번 소영 씨랑 저도. 예. 저도 좋아요. 다 같이 한번 그렇게 해서 방송하는. 한 번쯤은 근데 괜찮은 진짜 것 같아요. 기수 씨는 어디에 그리실 거예요? 아, 저는 제 가슴에 그리겠습니다. 아이언맨처럼. 아, 그럼 벗고 하실 거예요? 아, 그건 안 돼요? 아, 알겠습니다. 아유, 내 가슴속에 태극기 있다. 우리 있다. 있다. 우리의 열정 누가 말려? 내가 말릴게. 네, 아무래도 태극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애정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과거 뉴스에서도요, 점점 줄어드는 태극기 개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개천절을 기념하는 태극기들이 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탑골공원 앞에선 한 사회단체의 회원들이 지나가는 차량들에게 소형 태극기를 달아주는 등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감사하다. 그러나 국경일을 맞아 정작 태극기가 걸려 있어야 할 각 가정집에선 태극기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태극기를 일찍 달았습니다. 6시에요. 지금 나오다 보니까 안 달은 집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 누구나 꼭 달고서 하루를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옥수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는 한 동 90여 세대 가운데 9세대만이 태극기를 걸어 놓았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있는 위성 안테나 수보다도 오히려 태극기가 적게 걸려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러한 사정은 일반 주택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작 태극기를 꼽아두어야 할 국기봉이 덩그러니 비어 있습니다. 개양은 돼 있지만 차라리 달지 않은 것만 못한 사례도 쉽게 눈에 띄입니다. 아이고. 24시간 개양되는 광봉소의 태극기는 흰색이 회색으로 보일 정도로 관리 상태가 지저분합니다. 우리 국기인 태극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나라 사랑의 작은 실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이고 저렇게 좋은 습관을 보고 자란 우리 아이는 지금도 아마 태극기를 다는 멋진 어른으로 성장했을 맞아요. 겁니다. 맞아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태극기를 일상 속에 스며들게 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도 이어졌습니다. 정부 수립 50주년을 맞아 태극기 사랑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태국 문양을 이용한 상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너무 이쁘다. 예쁜데요?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태국 무늬와 컴퓨터 마우스, 이어폰이 어우러져 산뜻한 이미지를 풍깁니다. 어머 이거 너무 좋다. 진짜 다 좋다. 태국 무늬의 파란색과 빨간색을 이용한 교통신호등도 기발합니다. 이거 좋다 이거. 진짜 좋다. 요거 가자 요거 가. 예쁘다. 아니 태극마크 신호등은 지금 만들어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태극마크가 은근히 여기저기 다 잘 어울린다니까. 그러니까. 태극기를 이렇게 상품화시켰던 게 굉장히 새롭고요. 또 지금 여태까지 느껴졌던 것보다 오히려 저희한테 훨씬 다 가깝게 느껴집니다. 진작 이렇게 나왔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참 자긍심이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번 전시회는 태극기에 대한 보다 친근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과 함께 국가 상징물도 훌륭한 문화상품으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스며든다는 이야기가 딱 이거네. 맞다. 이전까지는 태극기 하면 뭔가 숭고하고 귀하게만 여겨졌다면은 지금 뭔가 힙하고 뭔가 더 이제 자주 이렇게 맞아요. 태극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네, 이렇게 친숙하게 더 녹아들면 좋겠어요, 우리 태극기가. 맞아요. 그리고 대망의 2002년. 이때 못 잊습니다. 태극기는 온 국민을 정말 하나로 뭉칠 수 있게 한 열정과 응원의 상징이 됐죠. 네. 붉은 악마 티셔츠 위로 태극기가 망토가 되어 펄럭입니다. 와. 한껏 멋을 낸 태극 무늬 페인팅에 태극기 2권까지. 아예 태극기가 치마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야 사실 2002년 월드컵 전까지만 해도 태극기를 옷을 만들어 입는다고 하면 신성한 태극기를 모독했다는 둥, 너 지금 가지고 장난하냐는 둥 뭐라고 했을 겁니다. 맞아요. 근데 저 때부터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아니 태극기가 너무 귀하면 아니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태극기인데 맞아요. 가까이 해야지. 맞아요. 저 때부터 인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태극기가 점점 더 친근해지는 것 같아요. 뭐라 그럴까 우리 곁에 원래 있었던 것처럼. 태극기 집에다 걸어놓을 거예요. 이거 그대로 맨날 이거 입고 잘 거야. 와 너무 잘 만들었다. 이거 보세요. 근데 태극기 판매량도 엄청 늘었을 거예요. 거리 응원전이 열리는 곳에는 이제 붉은 악마 티셔츠보다 2,000원짜리 태극기가 더 빨리 동인합니다. 수백만의 응원단이 손에 태극기를 들고 거리를 하얗게 물들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팽배했던 국기에 대한 엄숙주의와 금기도 순식간에 깨졌습니다. 이야. 가로 60, 세로 40m의 초대형 태극기에서부터 파격적인 태극기 패션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장롱 속에 묻혀있던 태극기가 월드컵을 통해 우리 생활 속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태극기의 모습과 상징성은 조금씩 변해왔을 수 있지만 태극기는 대한민국 최고의 보물이자 국민들의 자랑임에는 변함이 없는데요. 그중에도 역사적으로 의미가 남다른 태극기는 문화재로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국가 보물이 된 세 점의 태극기를 뉴스와 함께 만나보시죠. 1890년 이전에 제작돼 현존 태극기 가운데 가장 오래된 데니 태극기입니다. 태극기 아까 배웠잖아요. 맞아요. 데니 태극기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2008년 대한민국 국가 등록 문화재로 지정됐고 이후 2021년 10월 대한민국 보물 제2140호로 승격됐습니다. 최근에 승격이 됐네요. 네. 고종이 자신의 외교 고문으로 활동하다가 우리나라를 떠난 미국인 오웬 니커슨 데니에게 하사한 겁니다. 데니는 조선이 불리한 통상조약을 맺지 않도록 노력했고 청의 내정 간섭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다가 1891년 1월 우리나라를 떠났습니다. 데니 태극기는 가로 2.6m, 세로 1.8m로 옛 태극기 가운데 규모도 가장 큽니다. 엄청 크죠. 걸었을 때 잘 버티도록 깃대 속에 머리카락이나 동물 털을 넣어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우와. 김구 선생의 글이 적힌 태극기에는 독립운동가들의 간절한 신념이 담겼습니다.
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 주석이 미국으로 떠나는 벨기에 신부에게 우리 동포를 만나면 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건네준 태극기입니다. 김구 선생은 망국의 서름을 면하고 자유와 행복을 누리려면 함께 힘을 합쳐 일본을 타도하고 조국 독립을 완성하자는 글을 적었습니다. 이 태극기는 미국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 유족에게 건네져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의미 깊은 태극기가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맞습니다. 2009년 서울 진관사 칠성각에서 발견된 태극기에도 독립에 대한 강렬한 의지가 담겼습니다. 일장기 위에 태극과 사괴의 형상을 먹으로 덧칠해 만들어졌습니다. 아, 일장기에다 먹으로 덧칠을 해서 만들어졌네요. 일장기 위에다 그린 거군요. 그러니까 저기 저 빨간색을 저렇게 함께 발견된 독립신문류를 보면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1919년 즈음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태극기는 국가 등록문화재로 20점 정도가 있지만 보물이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맞아요. 대한민국. 자, 오늘은 태극기의 역사를 함께 알아봤는데요. 아름다운 태극기 뒤에 숨은 강인한 독립정신과 특별한 힘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1년 중 국기를 개양해야 하는 날은 3.1절과 제헌절 등 국경일 5일과 현충일과 국군의 날 등 국가 기념일들인데요. 2023년 새해에는 모든 국민이 태극기 국기 개양에 적극 동참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 예능 유튜브. 오늘의 항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한 주 동안 유튜브 타고 신나게 돌아다니며 재미있는 뉴스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다시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이러고 있어요? 유튜브 보러 온다고 했잖아요. 채널 고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에도 꼭 놀러 오실 거죠? 우리는 유튜브.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둘, 셋, 넷. 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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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럭펄럭인 내 태극기. 차오른다. 그때는 태극기 페이스 페인팅을 하고 그렇죠. 한번 해보면 어떡하 내년 3월 1일 날 공약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은솔 아나운서 여기 이마에다가 태극기를 탁. 이마는 너무 정동남 선생님 같으니까 이마요? 여기 볼이나 이런 쪽에 이쁘게 페이스 페인팅을 해서 3월 1일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좋습니다. 한번 소영 씨가 저도. 예. 저도 좋아요. 예. 다 같이 한번 그렇게 해서 방송하는 한 번쯤은